아파트. 아토3입니다. BYD라고 이렇게 하죠. BYD가 한국 진출을 해서 BYD 코리아가 출범을 했었죠. 전략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승용차 부분 출범을 했었고요. 이전에 화물차나 대형차에 대한 BYD 코리아는 있었습니다. 지금 아토3 같은 경우에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뒤에 차가 지금 저를 찍고 있어요. 왜냐면 계약 대수가 3,000대 정도 됐는데 아직 출고가 한 대도 안 됐답니다. 왜냐? 1월 달에 정부 3개 부처에서 인정은 완료가 됐는데 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등재 산자부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 친환경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될지 아직 정확히 산정이 안 나와서 추고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차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차가 지금 한 대도 안 들어 다니고 있는데 시승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룸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이 차를 찍고 있어요. 아마 찍으신 분이 이 차를 계약했는데 알아보는 거 보니까 일단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차값이 3천만원 초반대예요. 근데 여기에 보조금을 받으면 2천 후반대 가격에 이 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경차 전기차 있죠. 경차 전기차 수준으로 이 차를 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는 B세그먼트죠. 소형 전기차에 속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블라이드 배터리 60.48 용량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전비가 1회 충전했을 경우에 321km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가덕 충전을 했더니 360km 나오더라고요, 계기판상에. 근데 뭐 이전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전비 주행을 한 다음에 충전을 하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그냥 이 차를 딱 봤을 때는 어디에서 만드느냐를 떠나서 차로만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행감에 있어서는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럭셔리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주행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안락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R형 잡는 거 있죠. 손잡이, 도어 손잡이도 그러고 도어 포켓 쪽에도 기타처럼 기타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컨셉으로 실내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뭐 계기판은 아주 조그만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회전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을 꺼야만 회전이 돼요. 내비게이션은 가로 화면으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돼요. 멋있네. 세로 화면에서도 내비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2.8인치입니다. 그냥 뭐 패드, 노트북 화면을 그냥 딱 박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터치감도 그냥 스마트폰처럼 아주 빨라요. 스티어링 휠은 D컷인데 아주 얇지도 않고 아주 두껍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스티어링 휠 두께를 갖고 있고 림 크기가 적당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저는 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주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 괜찮은 것 같아. 드라이브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파킹 버튼은 여기 손잡이 가운데 아래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버튼들이 참 여러 가지고 많이 있는데 물리적인 버튼도 적당히 있고요. 필요한 만큼. 공조장치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이 차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는 괜찮아. 근데 고속 주행할 때 그리고 중고속 주행할 때 약간 조금만 더 꼼꼼하게 다져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약간 부드러움이 약간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성차감은 말랑말랑합니다. 폭신폭신한 그런 성차감을 갖고 있어요. 생소한 느낌,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재밌다? 뭐 이 차를 내 차로 해서 계속 적응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차를 딱 탔을 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시승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차는 미디어들이 이 차를 tas을 때 차는 얘기는 정말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행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쭉 나가는 맛이 그냥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냥 쭉 나가는 맛이 부드럽게 튀어나와요.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켜고 주행을 하다 보면 그냥 그 상태로 갈 때도 있지만 약간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있잖아요. 느낌이 약간 유격이 있는 듯한 느낌, 이 구동을 하는 데에 대한 유격이 살짝 있는 듯한 느낌, 땅땅 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너링도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쫙 붙어서 가는 느낌. 하지만 차가 그다지 많이 넓지가 않아요. 좁은데도 이 휀다 안쪽으로 해서 타이어가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타이어 위치를 휠을 약간 마이너스 휠이나 스페이스를 꽂아서 약간 휀다랑 딱 맞추게 되면 일단은 봤을 때 스타일도 이뻐질 것 같고요, 코너링 성능도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샀다면 일단 마이너스 휠로 바꾸기에는 좀 이렇게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스페이스를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휠을 약간쪽으로 바깥쪽 빼면서 라인을 딱 맞추면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코너링에서도 아주, 그리고 고속주행 직진성도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수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넓어요. 아주 넓다가 아니라 적당히 넓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넓이. 얼마 전에 탔던 미니 맞네, 컨트리맨 짜리 정도의 수준 후수 공간, 무릎 공간이 컨트리맨 정도의 수준의 넓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디자인은 이뻐, 독특한 디자인이고요, 마감도 그렇고 중국 차라고 해서 뭐 나쁘게 편견을 갖고 보는 것보다 그냥 보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제품만으로 봐서는 괜찮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허리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있죠. 이제 국내에는 아토3가 4가지 색상으로 2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모든 트림에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으로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 초고속 충전은 안 돼요. 급속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튜얼이 된다든가 뭐 그런 기능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싼맛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은 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경차 가격 정도의 수준에 이 차를 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경차이지만 경차 혜택은 받지만 실내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경차 가격에 경차 수준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진, 그리고 실내 공간은 훨씬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닛을 열어보면 공간이 꽤 많이 남아요. 근데 그 부분에다가 애프터마켓에서 아마 엑셀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플라스틱으로 안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 프렁크를 만들어도 될 만큼의, 프렁크를 삽입할 정도의 만큼의 공간이 나와 있어요. 프렁크도 이왕이면 만들어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컨카? 사회 초년생? 이러신 분들이 이 차를 타기에는 시내에서 적당한 차. 이 차는 달려보니까 고속 주행보다 시내 주행에서 아주 컴팩트하게 괜찮게 탈 수 있는 포맷의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 저항 계수도 0.29cd. 야, 잘났다. 제로백이 7.3초. 좋네. 그리고 이 차의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 시리즈, 바다 시리즈 뭐가 있는데, 이 차는 왕조 시리즈의 드래곤 페이스. 중국 하면 드래곤 아닙니까? 이 드래곤의 앞모습의 형상화에다가 DRL 같은 경우에는 수염을 형상화해서 DRL을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 듣고 이 차를 바라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드래곤 같아요. 아주 착한 귀여운 드래곤, 그런 느낌의 얼굴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가라고 해서 기능이 없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근데 굳이 필요가 없어. 왜? 이 가운데 계기판 있잖아요. 조그만하긴 하지만 이 계기판의 위치가 헤드업 정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높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차는 헤드업이 없어도 될 정도의 스티어링 휠 자체에 계기판이 붙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여기 원래 하나의 폰을 충전할 수가 있고요. 하단으로 해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미션이 없잖아요. 여기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좁아서 손을 넣기가 좀 약간 불편함은 있네요. 좀 더 낮게, 깊게, 넓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 뭐 유럽에서는 정말 워낙 많이 팔린, 인정을 받은 아토3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약 대수는 한 3,000대는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BYD 코리아에서 30만원의 크레딧을,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30만원을 크레딧을 또 준다고 그래요.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챙겨서.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셀을 칼날처럼 길고 평평한 모양으로 제작을 하고, 묘들이라는 중간 매개체 없이 배터리팩에 바로 담는 CTP, 셀2팩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배터리 고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BYD 본사에서 직접 봤는데요, NCM 배터리와 배터리 2개의 배터리를 못을 관통하는 그런 시연을 했었거든요. NCM 배터리에다가 못을 관통하게 되면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관통하는, 배터리에 충격을 가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차에도 회생제동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 터널 안쪽으로 해서 버튼이 아래 위로 조절하는 버튼이 왼쪽에 있는데, 이걸 조절하게 되면 여기에 계기판의 하이와 스탠다드, 회생제동을 높게, 표준, 이렇게 해서 2가지 모드로 회생제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이 아주 높은 것 같진
나왔습니다. 살짝 회생제동이 있는 듯한 느낌? 그 정도 수준의 회생제동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브레이크에서도 회생제동이 아주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현대 기아차에 갖고 있는 회생제동 수준의 뭐 아주 높은 출력의 회생제동까지는 아니고요, 살짝 회생제동 수준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를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윈트 모드가 있어요. 윈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다. 실내 디자인의 컨셉이 우락부락한 피트니스 센터의 느낌, 이 부분이 공조장치의 부분이 아령이라 그래요. 아령, 피부의 근육질 보여주고 있죠. 실내는 정말 남성적인 느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성들이 보면 외형에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의 차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근육질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좀 호응을 할 것 같고요. 아토3를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 빨리 이 차가 결과가 나와서 못 타보신 분들이 경험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